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60조 사역탕과 계지탕에 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안의 의사가 하했는데 이제 뭐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하리를 했다. 속득 연속해서 하리를 해서 자 이렇게 요거는 원래 제가 토를 잘못 썼네. 하야 이렇게 예, 뭐 하야 해도 되지만은 예전에는 하여라는 말 안 하고 하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하리를 함으로써 천곡이 그치지 않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청자가 뭐냐 예, 푸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요 글자 이거는 한번 앞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측자 옛날에는 말하면 이게 화장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갔다 이 소리예요. 청이라고 하는 거는 푸른 곡식을 끝이지 않고가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요거니까 화장실에 가서 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된 것을 그대로 설사를 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발언하거나 하했는데 하했다고 이 사람이 설사를 바로 하지는 않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설사를 하면은 조금 좋은 케이스예요. 변이에 조금 항상 조금 굳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 사람은 어떤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일까? 우리가 여기서 하했다고 승기탕이라고 일단은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승기탕을 먹어서 설사를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미 이것을 먹기 전에 위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위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잘못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속에 우리가 중경소 조문을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하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망향의 증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은 하리했다고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위기능이 조금 나쁘고 몸이 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자 하리를 했는데 연속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몸의 체액도 떨어지는, 체액도 고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소화도 안 시킨 음식물이 그대로 나온 거죠. 이건 뭐 설사 중에서도 굉장히 좀 심한 편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온몸이 그냥 동하고 통하는 경우는 급히 마땅히 리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몸이 계속 전신이 쑤시고 아프나 단서죠. 아프나 청변 화장실에 가서 변이 이제는 조절이 된 사람은 자 구리했기 때문에 대변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신체에 그 뒤에 신체통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표증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럴 때는 급히 표를 구하니 리를 구할 때는 사역탕이 마땅하고 표를 구할 때는 계지탕이 마땅하다. 근데 저는 이 조문에 대해서 많이 예를 들어서 함부로 옛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안, 방법론에 대해서 일단은 딱 후배 입장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보면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이 방법이 구리엔 의계지탕이요 구표엔 의계지탕이라는 것이 사역탕이요 계지탕이라는 이로같이 선후를 구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예. 자, 그거에 대해서 자, 저는 상한의 의사가 하제를 했더니 속도가리하고 천국부지하고는 똑같아요. 신동통자는 마땅히 사역탕을 쓰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사역탕을 썼는데 신체통이 웬만하면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표증이라서 사역탕이 치료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넌센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통이 있다고 하면은 있는데 대변은 정상으로 돌아왔겠죠. 사역탕을 썼으니까 이럴 때는 계지탕 쓸 수가 있다. 예, 이거는 조문을 가급적이면 인정을 해주고 한 거지만은 이거는 너무나 지나치게 이분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분적. 정말로 예를 들어서 사역탕이 구리를 그러니까 이증의 리가 하는 것을 치료하는 약으로 정말로 끝이느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예. 이것은 표증과 이증을 지나치게 구분한 거다. 사역탕은 오직 리를 치료하고 계지탕은 오직 표만을 치료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발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쓰지도 않지만은 자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입니다. 천곡부지하고 신동동차는 병이 리에 있다. 예, 이거는 뭐 설사를 하니까 병제리 있죠. 이거는 뭐냐, 안에 한수가 있다고 하는 징표다. 그러니까 한수의 징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몸이 냉하다, 냉한 것이 다소 약간 추상적인 거라면은 이것은 제가 막 쓴 게 아니에요. 예전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한수라는 말을. 그러니까 냉이다, 수족이 걸랭하다, 이 소리 뭐냐면은 몸이 차다 이런 뜻이지만은 한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막연한 개념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자. 예. 한수에 징후가 있다는 거다. 이것은 바로 천곡부지는 양기가 떨어지고 이게 냉한 거다, 음냉한 거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변자조자 신동통자는 이것은 이미 병이 표에 있으니 이거는 뭐냐, 피하에 땀이 형성된 증거다. 예, 이렇게 우리 몸이 쑤시고 아픈 것은 병이 표에 있기 때문에 쑤시고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병을 해석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만드는 우환이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피하에 땀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렇게 아파요. 열이 나면서. 예, 그러니까 발환하는 거죠. 한수가 있으니까 사역탕을 써가지고 이것을 축소하는 거죠. 내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리를 구할 때는 사역탕이 마땅하고, 사역탕 감초, 건강, 부자 딱 요 약이죠. 구표에는 계지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옛날이나 지금 많은 의사들이 이 방법, 구표, 구리, 그러니까 선구리, 후구표, 이와 같은 방법론에 대해서 감히 이의를 달지 않지만, 상절 저는 일찍이 내가 속으로 생각하건대 선구리 후구표는 이것은 중경의 본의가 아니니 왜 그런가. 예, 의심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글 쓰는 방식 패턴을 보면 여러분 대충 다 눈치챌 거예요. 이 지자를 굉장히, 이 근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심을 하게 되면은 이 의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답을 어쨌든 간에 근거를 통해서 제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중경의 본의가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와 같은 치료의 방법론은 중경의 법도 아니고 이거는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의안이다. 어떻게 그 연유를 알 수 있는가?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짐이고 계지가부자 당해 보면은 발안과다에서 수루부지 해가지고 사짐이고 난이구신 뭐 소변분리 이것이 있잖아요, 정문에. 예, 소변분리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계지가부자탕으로 치료하고, 심지어는 계지탕증에 복만할 때 계지가 작약탕하고 대실통할 때는 계지가 작약 대왕탕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지가 표증약이라고 하지만, 표증약이라고 했을 때 부자는 우리가 보통 소음병에 하는 뭐 이증의 대표적인 그 약이죠. 같이 쓸 수가 있느냐, 표증을 썼잖아요. 자, 계지탕하고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양명병의 대표적으로 이거는 실증에 해당되는 약이고, 이건 다소 그래도 우리가 보통 허증에 쓰는 약이잖아요. 이걸 같이 쓸 수가 있느냐, 썼잖아요. 병의에 관계없이 썼다는 거예요. 하물며 천곡부지에 있어서랴. 천곡부지해서 신동통한 경우 계지가 건강 부자탕으로, 계지탕에다가 건강을 하고 부자를 집어넣어서 합방해서 쓴다 한들 어찌 불가한 것이 되겠는가? 이거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뭐 비판받을 수 있죠. 예.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써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개념은, 표리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중경은 표리 허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런 것은 뒤에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부정하자는 게,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리 허실을 제가 무조건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중경의 처방은 원래가 표리 허실하고 관계없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지탕에다가, 저는 처음에 저도 육경변증에 굉장히 많이 표리 개념에 빠져 있을 때 저는 계지가 이런 처방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지탕에다 어떻게 대왕을 같이 쓰느냐. 계지탕에다가 부자를 쓰는 건 이해가 돼요. 그래도 온한약이니까. 계지탕에다가 대왕을 어떻게 써요. 그런데 썼잖아요. 계지 오물탕 같은 경우도 금기일하게 있는 처방에도 계지탕에다가 대왕 같은 것도 쓴단 말이에요. 저는 이 약을 써서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물며 천곡부지에 있어서, 천곡부지 해가지고 신동통에는 계지가에다가 건강부자탕은 저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뭐 저는 뭐 비판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제 이거 주장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 그러면은 제가 그와 같이 주장하면은 제 방법이 다소 뭐 억지스럽지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지탕의 방해를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 계지탕의 방어는 외로는 기부에 있는 사기를 해소시켜주고, 요거 조문에 있는 거잖아요. 계지는 본이 핵이니. 계지는 본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주의 문자예요. 주의다. 그러나 주의 문자 하더라도 경우에 그것이 합당하면 취하면 돼요. 예. 계지탕은 외적으로는 기부의 사기를 해소하고 안으로는 복중의 수음을 해산시켜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지도 그렇고 생강도 그렇고.
바로 생강이 이거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지탕은 마왕탕하고 달라가지고 이 양면성의 어떠한 그 치료의 어떤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마왕탕은 비교적 일방적이지만 계지탕은 양방적인 그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기부의 사기를 해한다는 것이 바로 복중의 수음이 정체되는 것을 막아주고 복중의 수음을 해산시켜주는 것이 이게 바로 일신의 정기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에 또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요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음병에 보면은 태음병의 증상이야말로 실질적으로 태음병 시복통 같은 경우가 계지탕의 적응증이에요. 태양병에 예를 들어서 뭐 발열해가지고 땀 나고 뭐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 태음병 중풍의 그 복통이 오히려 그러니까 계지탕 방해는 뭐뭐뿐만 태양병 중풍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태음병 복통과 소음병의 한수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명분이라 그랬잖아요. 명분. 가금도 그랬잖아요. 명분에서 구하지 말고 병근에서 구하라. 병근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방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경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계지탕은 태양병 뭐 중풍증 또는 표허증, 표음허증 이런 식으로 계지탕을 정의를 내려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계지탕은 태음병에도 쓸 수도 있고 소음병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음병에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제가 쓴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요것은 계지탕에 대한 제 나름대로 정의를 이렇게 책에 있는 것을 잘 인용을 해가지고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자 표가 허하다고 하는 게 의미가 뭐냐 표가 허하다는 게 표가 허하면은 기부에 사기가 생겨가지고서 뭐 발열하고 뭐 한출하고 맥완하고 그게 표증이죠. 표증이죠. 표가 허하면 우리 인체 내부에 수기가 정체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절로. 그게 바로 표허증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 이면에 나타난 이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표와 리는 결국은 이것도 이론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표병은 표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병은 이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사역탕을 썼는데 사역탕이 이에만 작용하고 표에는 작용 안 하겠어요. 다만 이와 같이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계지탕의 양력이 청곡 부지에 설사가 심하게 그대로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는 그 설사를 할 때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옳을 수가 있지만 청곡 부지에는 써서는 안 된다. 이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계지탕의 양력이 이 정도의 그 심한 설사를 치사시키는 효능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쓸 수는 있는 거예요. 또 사역탕의 양력이 표증에 보통 말하는 신체통에는 도달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미급하다고 하는 것은 옳지만 신체통에 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제 해석이에요. 여러분 한번 요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계지탕의 양력이 이증의 힘이 설사하는 데에
힘이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만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착약 같은 경우도 지사 효과가 있고 계지는 단순히 수기 상충을 억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계지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위가 한수로 인해서 위가 냉한 데 있어서 다소 그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활기를 불러 일으켜주면서 위의 기능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사하는데 계지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계지탕을. 예. 다만 양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에 건강이나 부자를 넣으면 되는 거죠. 또 사약탕도 마찬가지로 신체통, 표증의 신체통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하죠. 계지가 부자탕에서도 신체통하고 사지 분리하고 난이구신 같은 경우, 예, 그런 경우에 계지의 힘을 빌려서 부자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통에는 써서는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수기 변조로 인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마왕의 힘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계지의 힘을 빌리는 경우 있고 백출의 힘을 빌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냐면은 공간 개념. 이 공간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이론적인 관계. 그러니까 표와 리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표가 리는 아니지만 표로 인해서 표병으로 인해서 이병이 생기고 이병으로 인해서 표병이 생길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상호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려면은 인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공간이다. 또는 인체는 인체 내부만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인체 밖의 자연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인체는 소우주니 소천 이런 말은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봐요. 우리 인간은 대기 압력 또는 중력의 압력을 끊임없이 받는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그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기력도 있고 모든 게 건강하기 때문에 잘 조화를 이루지만 노쇠해지면서 그 균형이 이제 깨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그 공간 개념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계지탕은 표허증약, 사약탕은 리허증약 이와 같이 이해를 하면 안 된다. 네. 자, 그러므로 구리엔 사역탕이요 구표엔 계지탕이요 이것은 정문이 아니다. 정문도 아니고 정법도 아니다. 이건 제 주장이에요. 예. 오히려 계지탕과 사약탕을 합방하는 것이 선구리 후 구표의 그 번잡스러움보다 좋을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는 계지하고 대왕도 같이 합방해서 쓰는 상황인데 물론 써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표증과 그러니까 리증이라 하더라도 조문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그 조열이 있을 때에 표증이 있는데 표증도 있고 조열이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사제를 써버리고 해버리면 이 표증이 결용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소음병과 태양병의 그 계지탕증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증상이 있을 때는 쓸 수가 있다. 예. 저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나름대로 저도 조금은 준비를 하고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거에 한 30% 정도밖에 시간 관계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예. 또는 간혹 가다가 또 두서없이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